1일 1포스팅을 해도 조회수 100도 안 나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노력을 탓하며 포스팅 개수를 하루에 2개에서 3개, 많게는 10개까지 늘리시는데요. 이게 과연 정답일까요? 특히 내가 바쁜 와중에 퇴근하고 1시간 넘게 글을 썼는데 상위 노출은커녕 20위, 30위권 밖에 내 글이 노출돼서 속상하셨던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50개가 넘는 블로그를 관리를 하고 100명이 넘는 유료 제자를 가르쳐드린 제가 블로그 조회수를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난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한 사람이고 뭐 근거 없는 소리 이런 거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블로그 누락, 저품질, 그리고 상위 노출 팁까지 전부 얻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회수는 기본적으로 2가지 원리로 쪼갤 수가 있어요. 뭐냐? 발행량 곱하기 클릭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글을 하루에 100개, 1000개 발행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클릭을 하지 않으면 조회수는 오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지금 내가 클릭률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데 글 많이 쓰는 거에 집중을 한다면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클릭률을 높여야겠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클릭률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노출량을 늘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글을 하나 쓰더라도 그 글이 상위 노출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즉 네이버로 쳤을 때 여러분이 잡으려는 키워드에서 글이 1페이지에 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상위 노출 중요한 거 알겠어. 그런데 나는 이제 새로 만든 블로그라서 상위 노출도 잘 안 되고 블로그를 이작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상위 노출이 잘 되는 글을 쓸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블로그를 처음 만들게 되면은 그 블로그에서 쓴 글이 잘 상위 노출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향은 확실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적용을 하면은 준최적화, 즉 그렇게 지수가 높지 않은 키워드로도 최적화 블로그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블로그들 사이를 뚫고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무려 5만이 넘는 검색량인 키워드에서도 말이죠. 그 비결을 곧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을 하시려면 딱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내 블로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 블로그, 경쟁사의 블로그도 어떤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블로그에서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바로 지수예요. 이 블로그 지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올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정리한 영상을 위에 지금 첨부해 두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와서 오늘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지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올리는지보다는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라는 건 존재하고 지수는 블로그 레벨인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블로그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꼭 돈 내고 결제하고 해야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료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리고 경쟁 블로그의 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블덱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 블덱스라는 사이트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키워드, 그러니까 저희가 검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 값을 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뭐 키워드 분석이랑 블로그 분석 이런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내 블로그의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리고 상위 노출하려고 하는 키워드의 경쟁도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상위 노출 확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블로그, 그러니까 내 블로그와 상대 블로그의 그런 레벨을 알았다면은 그 다음은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키워드, 내가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 용문동 맛집이라는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하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블덱스 그 사이트 있죠? 거기에 들어가셔서 대전 용문동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미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내 경쟁 블로그들의 지수가 쫙 나옵니다. 자, 이제 간단하죠? 내 블로그의 지수와 내가 잡으려고 하고 있는 키워드에서 노출되고 있는 그런 경쟁 블로그들의 지수가 비슷하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키워드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 블로그 지수가 준최적화 5인데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의 지수가 준최적화 3이에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정말 글을 너무 못 쓰지 않는다면 그 키워드에서는 굉장히 쉽게 상위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이길 자리를 미리 알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전장터를 고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글이 노출이 되니까 당연히 클릭률도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조회수도 높아지고 또 그런 반응들이 쌓이다 보면은 블로그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더 경쟁력이 있는 키워드에서도 내가 글을 쓸 수 있고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신경도 안 쓰시고 글을 쓰시게 된다면은 사실상 실력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마다 운에 의존해서 상위 노출 결과를 맡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알고 하면 실력이고 모르고 하면 그냥 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검색하고 알아보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무료로 10초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에서 내가 노출을 시키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면 꼭 먼저 사전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고 글을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지수가 중요한 걸 알겠는데 저는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글을 써야지 잘 상위 노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힌트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지수 다음으로 보는 거는 문서의 퀄리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준최적화 다 똑같은 지수의 글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더 나은 글을 네이버에선 상위 노출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주네 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네이버를 이용하게 되고, 그래야지 네이버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돈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이버는 문서 자체의 그 품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UGC, 그런 요소가 강하게 포함된 문서예요. UGC란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의 약자인데요. 굉장히 좀 단순하죠. 뭐냐면은 유저가 직접 창작한 그런 콘텐츠를 상위 노출시켜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최근 발표한 공식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UGC 문서를 조금 더 개편하고 조금 더 강화시켜주겠다, UGC스러운 문서를 조금 더 잘 띄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UGC란 단어는 사실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만약 이제까지 UGC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들어보시지 못한 분이라면은 지금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은 사실 작고 좀 소소에게만 알려져 있는 사이트라서 지금 구독하지 않으시면은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을 또 보기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되실 때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왜 네이버에서 이런 UGC 문서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냐면은 요새 AI, 챗GPT 이런 게 되게 막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AI를 이용해서 다량 배포를 하는 그런 실행사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쓴 글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애초에 기계가 쓴 거기 때문에 말투도 자연스럽지 않고 되게 기계스럽고, 또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조금 뻔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서들이 지금 네이버에서 계속해서 상위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색 품질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어떤 걸 검색을 했는데 GPT에서 나온 값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네이버를 쓰겠어요? 그냥 AI 검색해서 들어가서 검색하면 되죠. 그래서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지금 일종의 AI와 범죄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사람이 쓴 것 같은 글, 특히 사람이 쓴 글을 굉장히 선호하고 잘 띄워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은 유저가 직접 쓴 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후기성 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후기를 가정을 하고 글을 쓰게 되면은 애초에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고 체험한 걸 바탕으로 글을 쓰고 정보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유저가 쓴 것 같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네이버가 좋아하는 문서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쓰실 때 어떠한 종류의 글도 상관없습니다. 후기를 쓴다는 마음으로 후기적인 요소를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글을 써보세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까 뭐 용문동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맛집 키워드라면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네이버에서 뭐 내가 잡고 싶어하는 키워드를 제목에 쓰고 본문에 5번 반복해라 라고 했다고 그 먹고 싶어하는, 그 내가 잡고 싶어하는 키워드를 본문에 엄청 많이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상위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자연스럽게 진짜 그 매장에 방문했다고 생각을 하고 메뉴, 뭐 주차, 그리고 뭐 날씨, 예약 방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글에 자연스럽게 써주시면 돼요. 정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자분이 그 체험단을 연결해 주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체험단 분의 블로그 지수가 최적화였어요. 최적화. 그리고 잡으시려고 하는 키워드는 뭐 그냥 준최적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그렇게 많지 않은 키워드였거든요. 근데 그 최적화 블로그 분이 쓴 글이 뭐 30위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맛에 대한, 그러니까 맛집 그 블로그 후기처럼 글을 쓰신 게 아니라 막 진짜 그냥 무슨 땡땡땡 맛집, 땡땡땡 맛집, 땡땡땡 맛집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런 키워드만 계속 반복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지수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수도 중요하지만 지수만으로 다 됐다면은 새로운 블로그가 유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 자체의 품질도 되게 중요하고, 이 품질을 올려주는 게 정말 후기처럼 꼼꼼하게 자세하게 쓴 글이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목입니다. 제목. 이거는 사실 블로그 중급자 이상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블로그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아마 후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킹이라는 말이 뭐냐, 그 물고기 그 바늘 있죠? 그 바늘을 써가지고 물고기를 확 잡아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나 이목을 꽉 끌어가지고 잡아당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뭐 어그로 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블로그 제목에 후킹적인 요소를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땡땡땡 맛집, 이건 모르시면 손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상위 노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답은 아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어떤 포스팅의 그 순위를 결정을 할 때 네이버의 직원이 일일이 검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몇만 개의 글이 올라오는데 상식적으로 직원이 할 수가 없고, 네이버에서 그 예티라는 어떤 검색 엔진을 통해서 막 글을 크롤링을 쫙 해가지고 문서의 품질을 판단을 해요. 근데 그때 AI에서 보는 게 제목과 본문이 얼마나 이제 연관이 있나 이거를 살펴보거든요. 그 연관을 본다는 게 제목에서 나온 그런 어떠한 그 표현들과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이 얼마나 일치한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목에 된장찌개 끓이는 법이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본문에 된장찌개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글이 굉장히 성행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글을 어떻게든 상위 노출을 시킨 다음에 본문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법 사이트 이런 걸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목에서 쓴 표현과 본문에서 쓴 표현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네이버에서 확인을 하는데, 제목에서 후킹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본문이랑 제목이 맞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AI 관점에서 이건 되게 나쁜 포스팅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문서 품질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후킹적인 요소를 많이 넣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클릭을 하거든요. 물론 후킹적인 요소를 넣어서 상위 노출까지 되면은 제일 베스트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보자잖아요. 초보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제목을 멋지게 쓸 필요, 그렇게 막 강박적으로 쓰실 필요 없고, 꼭 필요한 단어만 써가지고 최소한의 길이로 제목을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어하는 블로거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조회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특히 블로거분들은 수익화, 애드포스트 하신 분들은 조회수 수익도 막 되게 중요하고, 또 체험단을 통한 협찬, 상품 같은 게 받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회수를 높여가지고 더 풍족한 블로그 생활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 다니면서 하실 거 하시면서 부족한 시간 쪼개가지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포스팅을 하시는 거 굉장히 리스펙하고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려면은 조회수를 높이는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조회수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지금 대기업 이상급으로 이제 블로그를 통해 수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수익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달아오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에 있는 영상을 한번 확인해 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하고 조회수를 신경 쓰지 않고도 월 200, 300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익한 블로그 정보, 유료급 블로그 정보를 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곧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정말 좋은 영상으로 와서 여러분들의 발전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